안녕하세요. 용인목수 윤선호입니다. 오늘은 목조주택 목수에 대해서 다뤄볼까 해요. 목조주택 목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근로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근무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원래 목조주택의 정의는 한옥까지 포함해서 목조주택이라 하는데, 국내 목조주택 시장이 되게 작다 보니까 일본식 중목구조랑 서양식 중목구조, 그리고 미국식 경남목구조 통틀어서 다 합쳐서 목조주택 목수라고 일컫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경남목구조 하면서 서양식 중목구조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 하다가 일본 중목구조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 세 개를 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많고, 그래서 근로조건이랑 급여, 근로시간도 그런 배경 하에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되는 법이 어떻게 되는지. 되는 법은 보통 직업소개소 이런 데서는 안 되고, 일단 첫 번째가 인터넷 카페에 구직 신청을 올리는 거예요. 많이 이용하는 카페가 다음에 있는 목조주택 시공자 모임이고, 두 번째가 우드워커라는 목공 카페가 있는데, 거기 벼룩시장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드물게 구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단지 조건이 조금 다른데, 우드워커에서 구직을 할 때는 조금 조건을 안 좋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목시모가 조금 눈치를 보기는 하는데 비교적 약간 좋은 정도입니다. 그것 말고 전국에 목조주택 학교가 있습니다. 전북 임실에 학교가 있고, 또 각지에 강원도, 강릉, 홍천 이런 데도 목조주택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교육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소개를 받아서 구직을 할 때도 있어요. 처음 그렇게 해서 그러면 급여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사진 한번 보실게요. 일단 다음 목신모 카페 구직 양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초보자는 11만원, 초보 입문자 이상이 되면 13만원, 그리고 중급자가 15만원, 기능공이 18만원, 20만원이고 팀장이 한 35만원, 30만원쯤 됩니다. 근데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당 15만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상 이를 제일 물량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기능공 18만원, 20만원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게, 보통 목조주택 하나를 짓게 되면 5명에서 팀을 이루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서 일당 18만원, 20만원 받는 사람은 그 5명 중에 딱 한 명이고, 나머지 한 명은 팀장이고, 나머지 3명이 이제 초보자, 중급자가 차지합니다. 실제로 구인구직도 초보자랑 중급자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기능공 구직구인을 되게 적게 합니다. 목조주택 특징이, 목조주택 팀장은 한옥목수랑은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 약간 다른데요. 한옥처럼 엄청나게 똥대기가 발생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이제 경량 목골조 혹은 어떤 목골조가 있으면 평당 시공 단가를 도급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가격 안에 빠른 시간 내에 시공을 해서 거기서 마진을 남겨서 자기가 돈을 버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똥대기는 없는 대신에 도급 단가로 해서 일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마진을 남겨오는 시스템입니다. 구디제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건, 목주택 목수들 인건비가 철근 콘크리트가 다른 분야에 비해 좀 많이 적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팀의 구성원 중에 한 60%, 50% 혹은 그 이상이 초보자, 초보 입문자, 중급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많은 대부분의 구성원이 초보자나 중급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임금 급여가 11만원에서 15만원 사이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시장 상황상. 근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인력사무실, 경기도 남부 쪽 인력사무실 현황을 보면 인력 잡부 최저가 13에다가 자재를 중장비를 대동해서 양중한 게 14, 15만 원. 계단을 타고 왔다 갔다 하기 17만 원이거든요. 일단 잡부 인건비가 지금 목조호텔 목수 인건비보다 높아요. 어떤 팀장님이 제보해 주신 바에 의하면은, 그걸 의식을 해서 일부러 초보자부터 임금을 많이 주려고 구인 광고에 올리면은 몇몇 카페에서 그걸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팀장이나 혹은 몇몇 권력 가지신 분이 아마 일부러 지금 초보자의 인건비를 좀 낮추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시장 흐름도 시장 흐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 급여 그 자체가 인력 사무실이나 형틀 목공, 내장 목공에 비해서 초보자 기준으로도 엄청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임금 체불이 좀 많이 빈번하기로 합니다. 내장 목공이나 콘크리트보다 더 심해요. 내장도 좀 심한 편인데,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기가 보통 뭐 10일에서 일주일 혹은 그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골조 작업 말고 뭐 안에 단열재랑 석고보드까지 작업한다. 혹은 외장에 뭐 시멘트 보드나 뭐 이것저것 뭐 마감까지 다 해준다 하면 기간이 점점 늘어나요. 팀의 결제 단위가 공사가 끝나고 나서인데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한 2주나 혹은 한 달까지 걸릴 때가 있는데 이게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 돈이 제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예 거기서 많이 막힙니다. 제가 중간에 일을 하다 다쳐서 쉰 기간 제외하고 만 3년 조금 넘게 일했는데 임금체불만 거기서 임금체불 받았던 것만 총 6번이었습니다. 임금체불 노동자만 겪는 게 아니라 팀장도 겪습니다. 보통 2층, 3층짜리 목조주택 하나 짓는데 열흘이나 12일이 걸립니다. 그걸 평당 한 27만원, 35만원 사이로 하면은 대충 시공비가 1,500만원, 1,800만원 사이거든요. 근데 숙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모텔이나 여가에서 숙식을 하고 밥도 먹고 뭐 이따 저타 여비랑 뭐 찬비, 교통비 같은 게 들 게 아니에요. 그거 합하면은 보통 한 채 짓는데 팀장이 지출할 돈이 한 1,0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요. 현금이 엄청 듭니다. 근데 그 돈을 한 채만 못 받으면은 2천만 원, 3천만원이 못 받는 거예요. 못해서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를 한 달에 다 못 받습니다. 그걸 받으면 물론 자기가 마진 남겨서 이득이죠. 근데 그걸 못 받으시는 분 정말 많아요. 저도 팀장 준비를 하려고 제연장도 사고 막 엔진톱도 사고 별의별 난리 다 부렸는데 그거를 한 3년 동안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아 팀장에도 장래성이 없구나 그런 생각에 많이 전망도 없고 진로도 없어 저는 그만뒀어요. 어쩌다가 아르바이트 주변에서 한 며칠 단기로 일할 사람 구하면 그때 어쩌다 한 번씩 갑니다. 그러면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냐? 보통 뭐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서 8시에 시작하고 5시에 끝난다는 게 그런 관례가 있는데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피고 잡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인테리어 목공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장소에 실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나서 쓰던 연장 거기다 그냥 그대로 두고 현관문만 잠궈버리면 돼요. 근데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짓고 있는 중이고 사방이 다 탁 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연장이나 기본 공용 연장이 절도 맞을 염려를 우려를 해서 그 웬만한 비싼 것들은 다 챙겨서 정리해서 차에 싣고 갑니다. 혹은 컨테이너 안에다가 정리하는데도 정리하고 가거나요. 근데 그 시간이 한 20분, 30분 걸려요. 그럼 뭐냐? 8시 전에 와서 연장을 피는데 7시나 7시 반에 와서 미리 펴야 되고요. 일도 딱 5시 전에 끝나서 연장 정리하는 게 아니라 5시에 딱 연장 정리하기 시작해서 5시 반쯤이나 끝나요. 그리고 중간에 참 시간이 있어요. 아침에도 오전에 커피 먹는 시간, 점심에 커피 먹는 시간. 그렇게 해서 오전 오후 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10분인 경우도 있고 30분인 경우도 있고 뭐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일을 하면서 참을 먹는 시간은 저는 대기 시간으로 보고 실제로 해석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감안을 하신다면 하루에 9시간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심한 경우에 5시 반부터 연장 정리하기 시작해서 6시쯤 끝나는 데도 있고요. 제가 처음 갔던 현장 같은 경우는 6시에 정리 시작해서 6시 반에 끝났었습니다. 이게 만약 팀마다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데 만약에 일을 처음 하실 때면 그 근로시간을 좀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확실하게 일을 끝나는 시간인지 연장 정확하게 잡는 시간이 언제인지 이게 미리 말씀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싸우고요. 실제로 목조택 시공자 모임에서도 그것 때문에 꽤 많은 비속어 쌍욕 오가면서 싸웁니다. 지금 인건비도 조금 인력 사무실 잡부보다도 적어서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많아요. 한 몇 년 동안. 그래도 제가 이런저런 불리한 점을 언급했어도 일을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예, 꼭 근로시간 같은 거는 꼭 여쭤보시고 예, 할 수 있으면 근로계약서도 쓰고 하시는 게 좋을 것도 같아요. 나중에 그게 법적 효력을 더 발휘합니다. 제가 임금이랑 시간을 얘기했으면 이제 다른 게 하나 있죠. 일의 위험도. 이게 국내에서 어떤 놈들이 전통을 세웠는지 전혀 저는 모르겠는데 또 전통을 잘못 세웠던 것 같아요. 일을 엄청 위험하게 합니다. 일단은 거기 분위기 자체가 난간이랑 뭐 잡을 데가 없는 곳에 외줄 타듯이
벽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소 작업하는 거를 기술자의 뭐 미덕 같은 걸로 여깁니다. 그래서 일을 되게 위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안전하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1군 현장이나 큰 현장에 갔으면은 뭐 추락 방지 장치도 하고 뭐 안전 행보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도입이 되게 적고 되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을 하면서 그때 몰랐기 때문에 막 고소 위에 올라가서 되게 자랑스러운 것 마냥 막 사진 찍고 막 외줄 타기도 하고 막 지붕 작업도 했는데, 지금 되돌이켜 보면 진짜 위험하게 작업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캐나다 현장 사진인데요. 제가 캐나다에 가서 좀 컬처 쇼크, 문화 충격을 받았던 게 한국에서 그렇게 위험하게 작업을 하다가 그거를 기본으로 알고 있다가 캐나다를 가게 되니까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1층만 올라가도 추락방지 행거 혹은 손잡이를 반드시 설치하고요. 거기다가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일단 추락방지 로프 혹은 추락방지 각종 추락방지 안전도구를 다 하고 올라가요. 설사 안전발판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다 구비해서 가고요. 안 돼 있으면 앉아 있는다고 안전요원이나 혹은 안전관리자가 와서 뭐라고 하고 갑니다. 조그만 주택 현장에서도요. 우리는 목조주택 현장들이 보통 작아서 그걸 관리를 안 하거나 혹은 그냥 완전 관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데, 거기는 그냥 전체적으로 목조주택 문화가 다 형성이 되어 있고 작은 현장이고 큰 현장이고 그렇게 다 관리를 받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럼 보통 일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되냐, 보통. 예, 목조주택은 하는 목수랑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근무지가 없습니다. 이제 옛날 했던 전통들의 양평이랑 그리고 용인, 그 두 도시에서 좀 많이 짓긴 해요. 그래서 저도 용인으로 이사와서 용인 목수가 된 이유가 용인에서 많이 짓고, 또 용인이 강남이나 뭐 서울 쪽이랑 가깝고 교통편도 좋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도 하기도 원활하니까 저는 용인으로 이사를 왔었던 건데, 진짜 작정하고 2년 동안 출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예, 일단 시장 물량 자체가 얼마 없으니까 한 지역에서 계속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양평이나 용인에서 산다고 해도 지방 내려갈 일이 한 번씩 있어요. 일이 꾸준하게 안 들어옵니다. 저는 올해는 목조주택을 안 지어봐서 모르는데, 올해는 유돌리 이제 부동산 규제랑 건설 규제 때문에 건설발 불경기가 너무 심해서 올해 특히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목조주택을 지으면, 보통 목조주택을 지으면 돈이 있으신 분들이 전원주택을 지을 개념으로 목조주택을 짓거든요. 왜냐면 시공비가 저렴하고 공기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모양 내기도 쉬워요. 그래서 짓는데, 그런 나이 있으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지방에서 혹은 내 고향에서 인적 드물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예, 자기 마당에다 텃밭 농사도 짓고 그런 개념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예, 도심지에서 벗어난 곳에 집을 지을 일이 많고요. 주택단지도 어디 산자락에 꽂혀 있거나 시내랑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숙식이 많고 출퇴근하는 경우가 점점 적어요. 저는 이제 숙식을 피하려고 용인으로 따로 이사를 와서 일을 했던 건데, 그래도 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다 하다 안 돼서 저는 종목 변환을 해버렸습니다. 전망도 안 좋았고 또 임금 체불이 너무 빈번했고요. 일단 요약을 다시 해드릴게요. 되는 법은 목적부터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인터넷 구인고지 카페를 이용하면 된다. 첫 번째. 급여는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9만원에서 15만원 선인데, 보통 대부분의 일꾼이 그 정도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임금 체불이 다른 내장 목공이나 콘크리트 골조에 비해서도 좀 빈번하게 많고, 그 액수나 체불 일시도 조금 너무 빈번하다. 세 번째, 근로시간은 실질적으로 연장을 잡는 시간이란 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7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하루 9시간이라고 보시는 게 낫겠다 할 거예요. 다섯 번째, 위험도가 좀 높습니다. 고소작업이 높고 고소작업에 대한 안전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추락사고 할 위험도 크고요. 저는 아직까지 추락은 해본 적이 없는데, 추락은 1층이나 혹은 우마 위에서 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근무지. 근무지는 전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조주택 시공 물량이 제일 많은 양평이랑 용인에서 사신다고 해도 지방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물량이 꾸준하게 계속 지속되지가 않거든요. 콘크리트 조에 비해서도 그게 좀 심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용인 목수였습니다.